안녕하세요. 신박한 존버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을 많이 내서 좀 어떻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손실이 나길래 좀 수익 내는 방법이 없나 하고 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저도 수익 냈으니까 마이너스 50%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한 30% 떨어져도 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할 매매 같은 개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었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요 버전을 이 프로세스를 어찌 보면 만들게 된 거죠. 예, 만들게 됐습니다. 올라가는 주식도 수익. 예, 이거는 다들 아시죠? 올라가면 수익. 내가 사서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 저도 알아요. 예, 저도 알아요. 이거는 이제 복선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올라가는 주식이 수익이다. 진짜 아는지. 저는 진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복선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이거를 모르죠. 이제 내가 샀는데 한 10분 뒤에 이렇게 10% 올라갈지, 한 20분 뒤에 올라갈지, 1년 뒤에 올라갈지, 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수익인 건 알아요. 수익인 건 아는데 꼭 사면 여기서 비중을 많이 키우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꼭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사서 올라가면 수익인 건 아는데 또 떨어져 버리네. 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 딱 사야 되나? 이렇게 딱 올라가게끔.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할 때도 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게 된 거죠. 예, 하락해도 수익 내는 방법, 횡보해도 상승해도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사람들은 왜 거래를 하지?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터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내용들입니다. 제 개별 주식의 제 수익 내는 매매, 본론이죠, 본론. 네, 마이너스 80% 하락을 해도 수익 내는 방법. 기본적으로 상승장, 하락장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고민했던 이유예요. 주식이 무서운 이유. 뭐 주식하지 마라, 뭐 깡통 찬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자, 얼마나 하락할지 몰라서, 그죠? 제가 샀는데 얼마나 하락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하락했을 때 이 손실, 그 시간으로 또 계속 이 손실을 가져가는 이 두려움, 요게 무서워서 주식이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락해도 수익 내는 프로세스, 이걸 제가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말고 한 군데밖에 못 찾았어요. 한 군데. 저 말고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50%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엄청 떨어져도 마이너스 80% 하락을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책을 읽어봐도 그냥 단지 그 하락을 버텨라, 기다려라 이런 말밖에 없지. 마이너스 50% 떨어졌는데도 수익 내요 이런 말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단지 그냥 기다려라, 올라갈 때까지,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락해도 수익 내는 전문가? 이거는 그 누구를 찾아봐도 제가 더 잘 하겠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분야에서는, 하락해도 수익 내는 이 분야에서는 제가 진짜 전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제가 이 신박한 존버 트레이딩 버전 같은 경우는 상승장 때, 이때 돈을 많이 버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컴퓨터 앞에서 이제 좀 떠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으면 힘들잖아요. 돈도 잘 안 벌리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80% 하락을 해도 그래도 이제 수익 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상장 폐지만 아니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자, 기본적으로 개별 주식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색깔을 좀 많이 입혀놨어요. 뭐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게 이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별로 색깔을 좀 입혀놨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있는 이쪽 부분, 이 가격 바로 바닥, 여기를 저는 이제 매물대라고 합니다. 돈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거래 대금이 줄어들다가 다시 무언가 색깔이 또 반짝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구간의 바닥, 여기를 이제 두 번째 매물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 파란색 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제일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무언가 또 다른 거래 대금이 터지면 저기 고점부터 저 바닥까지, 여기 밑에까지 하락을 많이 했어요. 마이너스 76%.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를 두 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다시 거래 대금이 다시 터졌을 때 매물대보다 아래라면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거래 대금 터졌으니까 이제 분할 매매 하세요. 뭐 조금씩 사든, 뭐 일주일에 한번 사든, 떨어지면 사든, 올라가면 사든, 어찌 됐든 그냥 분할 매매를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분할 매매를 하시겠죠. 그러다가 평균 단가가 지정이 될 겁니다. 특정 가격 평균 단가가 설정이 될 거고, 그 위로 주식이 올라간다면 70%의 비중을 담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나면 조금 덜어내고, 매수를 하고 또 수익이 나면 좀 덜어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매물대 터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이제 수익 났던 이 수익률이 있겠죠. 비중도 커져 있을 거고 70%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한 절반을 털어내세요. 뭐 3분의 2를 털어내세요. 어찌됐든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주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또 나머지 돈으로 또 분할 매매를 해요.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말라가네요.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당연히 몰려 있겠죠.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그 구간에 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선 거래 대금 이 두 군데를 제가 선을 그어놨죠. 거기를 터치한다든지 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다 파세요. 어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 그냥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그죠? 대부분의 유튜브 방송, 주식 방송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야,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이걸 누가 몰라서 안 하나?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주식이 올랐으니까. 그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하고 실전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여기 밑으로 바닥 밑에 지하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네. 또 분할 매수를 계속 했는데 지하 밑에 또 벙커 있으면 어떡해요. 요렇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여기 돈이 몰려 있는데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해야죠. 여기 잠깐 손절하고 다시 사세요. 그럼 또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또 사라고, 또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또 사라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쳐다도 안 봐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책임하다. 정말 실력이 있어서 무언가 비중 조절이라든지 분할 매매, 분산 투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고 이건 손절하세요. 손절은 비중 조절의 또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은 오케이. 그런데 그냥 떨어지면 손절해. 이런 사람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또한 떨어지면 손절 이 말을 듣고 계좌가 녹았죠. 계좌가 녹았고 손실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상승장이 되었고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아직도 손실 중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손절해서 손실을 하든, 주식이 저 고점에 내가 샀는데 떨어져서 손실이 나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이랬고, 제가 생각하는 손절 레벨은 계단으로 치면 저 위에요, 저 위에. 아직 제가 생각하는 일반인 분들의 주식 레벨은 여기 바닥. 그러면 여기를 좀 누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를 알려줘야 내가 손절을 하든 뭘 하든 비중 조절을 하든 한다 이거죠. 자, 이제 제가 신박한 존버, 신존, 줄여서 신존이라고 할게요. 신존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기본 개념.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재가가 있어요. 현재가에 제가 100이라는 비중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네요. 계속 떨어져서 최저점, 최저가라고 생각한 부분. 아,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네. 이 정도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그 부분에서 다시 제가 100이라는 비중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이제 가운데로 되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100이라는 비중을 매수하고 밑에도 100이라는 비중을 매수했으니까 비중은 200이 될 테고, 그죠? 평균 단가는 처음에 샀던 가격과 마지막에 샀던 가격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이 평균 단가, 평단가라는 거는 주식이 다시 올랐을 때, 이 가격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수익이 0, 제로, 수익금이 제로, 수익률이 제로, 이 가격을 저희는 평균 단가라고 해요. 그런데 평균 단가를 이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200, 300, 400 이렇게 비중을 채우지 않나요? 이렇게 되었을 때 평균 단가가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최저점보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평균 단가를 최저점보다 내릴 수는 없나?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벙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최저점은 최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내릴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좀 생각이 좀 다르죠, 다른 분들하고. 자, 신존 프로세스 완성점 어떻게 완성을 했냐? 아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가 산 것보다 올라가서 팔면 수익이라는 거 다들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 것보다 올라서 매도하는 거는 수익인 건 알지만 평균 단가보다 밑에서 파는 건, 이거는 수익인가요? 평균 단가보다 밑에서, 내가 산 것보다는 위에서 팔았는데 평균 단가보다 밑에서 팔면 이건 수익인가요, 손실인가요? 평균 단가보다 밑에서 파니까 증권사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평가손실도 평가손익도 마이너스, 실현손익도 마이너스. 야, 너 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팔면 안 돼. 라고 어찌 보면 고정관념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증권사가 바보 같아요? 제가 바보 같아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실현손익을 평단가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평균 단가는 아예 신경 안 쓰고 내가 산 것보다 위에서 팔면 무조건 난 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실현손익을 무한으로 반복합니다. 이 실현손익 쌓는 걸 무한 반복해요. 내가 산 것보다 위에서 팔면 수익. 100번, 1000번, 만번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 거죠. 정말 투박하게 2020년도 6월달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이제 하도 쫄보였어요. 쫄보 제가.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손실을 많이 냈었으니까, 깡통도 차고 손실도 많이 내고 했었으니까 이때는 10,000원 사고 10,000원 팝니다. 이때는 너무 쫄보였으니까. 2020년도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 한창 막 떡나가 했을 때, 이제 떡나게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이런 정말 투박한 행동들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됐더니 이거 괜찮네. 계속 수익을 내네. 떨어져도 수익을 내는 걸 제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이거를 이론화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네 종목이 플러스인 거를 한번 봐주세요. 다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
이 프로세스를 완성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30%는 껌이더라고요. 껌. 그냥 마이너스 30% 떨어져도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해봐도 되겠는데? 뭐 상승장, 하락장, 그때는 이제 약간의 상승장, 하락장이 있다라는 개념만 알았지, 정확한 개념은 공부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겁이 없었죠. 어깨에는 뭐 머리 위에까지 승천을 했고,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승장 꼭대기에서 다이빙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다이빙 하지 마세요. 상승장 꼭대기에서 절대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아파요. 지금 그 아픈 내역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순한 맛. 이게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자, 여기 2021년도. 제 프로세스를 20년도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완성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어깨가 얼마나 승천했겠어요. 이때 13,000에 이 종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도한 시점이 6,000원이에요. 6,000원.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 그리고 2021년도 8월 26일 날 첫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게 인상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상승장에 여기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 놈을, 요 종목을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거의 상승장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두드러 맞았습니다. 자, 마이너스 50%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아까 보셨죠? 수익인 거. 진짜 마이너스,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실현손익을 무한 창출을 해야 되니까 제가 깨달았던 거 했더니 정말로 여기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예수금을 위해서 커트를 쳤어요.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를 쳤어요. 나는 실현손익을 무한 창출을 하면 나는 무조건 언젠가 시간이 지날 뿐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무턱된 개념, 이런 거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30%까지는 그냥 어찌저찌 수익 낼 수 있겠다. 그게 여기였어요. 여기. 그게 여기였어요. 그런데 또 떨어지네. 또 떨어지네. 여러분, 이 마이너스 50%라는 개념은 마이너스 30% 곱하기 2입니다. 2. 30%가 여기서 다시 또 떨어진 거예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익이 나고 나서 이제 예수금을 위해서 커트를 쳤습니다. 이번엔 좀 매운맛. 똑같아요. 2021년도 6월달 강동 CNL이라는 종목을 매매합니다. 5,000원인데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수익인 거. 몇 프로 떨어졌냐? 마이너스 79%까지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실현손익을 무한 창출했더니 분할 매매,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을 했더니 이랬더니 평균 단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래서 실현손익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니까 나 진짜 평단가가 하락을 했네. 이렇게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가 있네. 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네, 검증이 됐어요. 시간은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런데 마음고생은 엄청 많이 했죠. 당연히.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계좌가 계속 녹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저 혼자만의 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앞선 신존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주식을 모으는 개념이에요. 주식을 모으는 개념. 매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수익을 계속적으로 쌓으면 제가 분할 매매를 하는 거죠. 저는 떨어지면 샀으니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기본 비중이라는 이 비중이 차요. 매수를 하면 당연히 비중이 차겠죠. 그 비중의 평균 단가를 계속적으로 실현손익을 쌓으면서 내리는 겁니다. 주식을 모아서 이 주식의 평균 단가를 저 바닥까지, 최저점 더 밑에까지 이렇게 쌓아가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신존 트레이딩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앞단에서 주변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진짜 그거 하는 거 수익 나는 거 맞아? 수익 나는 거 맞아. 평균 단가가 계속 내려가. 근데 이 개념을 백날 설명을 해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 놓고 한다 소리가, 야, 너 돈 벌었어? 이 말밖에 안 해요. 돈을 버는 거랑 주식을 모아가서 평균 단가를 내리는 거랑 개념이 좀 다른데 그 말을 5년 동안 들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나 이제 돈을 모을 거야. 그 앞단에는 주식을 모을 거야. 주식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그 비중을 평균 단가를 내릴 거야. 이런 개념이었고 이거는 이제 돈을 모을 거야. 그러면 계속적으로 돈이 벌리겠죠. 다시 또 다른 버전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 자, 엄청 매운맛 엄청 매운맛이에요. 이게 이제 본론이 되겠죠. 인콘이라는 주식 CCTV 관련주인데 2844원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600원까지 떨어져요. 실질적인 수익이 난 구간은 500원입니다. 500원. 동전주로 바뀌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82%. 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82%예요. 그런데 이제 수익이 난 거죠. 자, 상장 폐지를 걱정했냐? 아니요. 이론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저는 30%만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50%. 또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왜 마음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네? 상장 폐지 걱정했죠. 실질적으로는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이 주식 상장 폐지 안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좌가 계속 녹으니까 이 주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야? 동전주까지 갔네.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공시에 그 키움증권 공시에 감자라는 방송이 뜹니다. 공시가 올라와요. 감자는 거의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거를 또 떠들러 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또 상장 폐지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너 뭐냐 도대체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상장 폐지 걱정을 이론적으로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익을 냈어요. 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틀리진 않았구나. 증권사보다는 증권사가 바보구나. 내가 바본 줄 알았는데 나는 바보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증명이 됐으니까. 이쯤 되면 하락한 주식을 살려내는 전문가. 제가 전문가 아닌가요? 다른 사람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저도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이너스 80% 90% 떨어져도 수익 내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벌써. 네.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크게 보는 거죠.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공격하는 장세. 상승장이 되겠죠. 방어하는 장세. 하락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격하는 장세와 방어하는 자세를 처음에는 제가 이제 MMO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파란색 선 뒤에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위로. 그리고 빨간색 선 이 뒤에는 이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 뭐지? 이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파란색은 내린 거, 빨간색은 올린 거. 그러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리고 언제 올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나라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거를 올립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너 그만 올라가 하고 기준금리를 올려요. 또 주식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또 금리를 또 올려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횡보를 하면 그때는 또 올려요. 왜? 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횡보를 하는 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올려요. 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까지 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올려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쩔 때는 올리자마자 바로 떨어지고요. 이 말이 되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때 10번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10번 올렸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코로나 이때 올라갈 때 이때는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합니다. 돈을 다 푸는 거예요. 대출보다 더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을 했는데 여태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까지 2% 이하다라면 이때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보통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그리고 우리 IMF 때 그때가 마이너스 70%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0%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렸는데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면 내 비중을 한 50%, 70% 넣어볼까? 라는 생각은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물가 상승률 작년 대비 Y2Y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작년 대비 올해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라면 그때 한 50%, 70% 들어가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 제가 왜 상승장에만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형주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저희 고점부터 저희 저점까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식이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면 떨어지겠죠. 떨어졌을 때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겠죠. 내리면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낙폭이 대형주도 반토막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40%, 얘는 마이너스 70%. 똑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67%, 60%까지. 이렇게 대형주도 떨어지는데 굳이 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올라갈 때 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이런 종목은 제외. 하락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주식 이런 애들 사시면 돼요. 재무제표만 좋다면 대형주들은 코스피 주식들은 웬만하면 다 재무제표 좋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이전 상승장에 이렇게 올랐던 이 이전 상승장 이때에 그럭저럭 장사 잘 되던 때 이때까지는 주식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럭저럭 장사 잘 되던 매물 때까지는 올라간다니까요. 그럭저럭 장사 잘 됐던 돈이 많이 몰려있던 이 구간까지는 올라간다니까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 주식은 개별 주식대로,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승장 고점에서 어깨뽕이 올라가지고 다이빙을 해봤어요. 그런데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마이너스 90% 두드러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이 기분. 나는 나를 증명을 해야 돼.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돼. 상패되면 어떡하지라는 그거를 5년 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그 기분. 여러분들은 이런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네, 상승장에서만 하세요. 상승장에서만. 상승장인데 주식이 10배 올랐다? 거기서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100%도 안 오른 주식 여기서 하시라고요. 여기 구간에서 하시라고요.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고 SK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들어갔어야죠. 그 전에 쌀 때 왜 안 사요? 쌀 때는 뭐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다. 예전에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7만 전자, 8만 전자에 들어가신 분들 왜 5만 전자에는 안 사세요? 사셔야지. 이때는 왜 안 사시고 지금 20만 전자 되니까 들어가시나 몰라.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네. 쌀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 하락장도 몰랐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준금리 가지고 저는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 초입 때 많이 싸져서 주식이 올라갈 때 이때 하시라고. 이때 하락장 때는 하지 마시고 하락장 때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뭐 적금을 하시든 채권을 하시든 달러를 하시든 다른 거 하세요. 금,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는 개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 요즘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 투자금은 적어도 돼요. 적은 돈으로 1억을 버세요. 그 1억으로 100억을 버세요. 자, 그 100억으로 깡통을 차세요.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은 깡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 1%나 이거를 이해할까? 그 개념을 이해할까? 그 개념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거의 깡통의 지름길이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 이 올바른 투자는 투자금을 처음엔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해야죠.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그리고 그거를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금을 늘리시는 거죠. 이거를 또 다시 감당 가능한 수익금까지. 깡통 사시면 안 되니까 깡통 사지 마시라고요. 지금 한창 도파민 6단계, 7단계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막 주식 10,000원 수익 내던 거를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돼요. 다시 이렇게 못 돌아와요. 지금 여기에서 깡통 한번 차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저도 계속 이런 거를 찾았었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더라고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상위 1%나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이때 처음 투자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또다시 반복을 해서 투자금을 늘리는 거예요. 안정적인 시드를 늘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는 거죠. 이건 깡통 도장이라니까요. 깡통 도장. 100만 원으로 100억을 번다? 이거는 깡통 도장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번에 출시한 트레이딩 버전 맛보기. 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돈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주식을 사요.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좀 터지니까 얘가 좀 파동이 있을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매수를 합니다. 상승할 때 또 매수를 해요. 또 올라가면 또 매수해요. 그러면 비중이 많아지겠죠. 이거를 저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많아지는 것을 공격. 그러면 주식이 또 올라가면 유리해지는 거. 수익이 나면 유리해지는 거. 또다시 공격. 유리해지면 공격. 유리해지면 공격. 그러면 올라갈 때 비중이 점점 많아지겠죠. 한 방에 몰빵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할해서 올라갈 때 매수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지만 얘 수익률보다 제가 매수해서 올라가는 수익률이 당연히 적겠죠. 당연히 적어요.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샀던 것보다 밑에서 샀던 것, 지금 가격보다 밑에서 샀던 것들은 다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비중이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남아요. 나머지들은 돈으로 바꿔요. 돈으로. 제가 주식 말고 돈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 개념입니다. 돈을 남기고 이것을 또다시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현 손익을 무한 반복으로 쌓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면 제가 남아있는 비중이 하나 아니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중이 적어요. 비중이 적으니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돈, 예수금, 이게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올라갈 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떨어질 때는 방어가 되지만 다시 올라갈 때는 예수금과 플러스 실현손익으로 또다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신전 트레이딩 버전이에요. 짧게 말하면 수익을 지키면서 손실을 방어하는 거죠. 적은 비중으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위에 남아있는 비중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평가손익 해봐야 앞에 플러스 실현손익이 더 크니까 두 개 합쳐도 저는 수익이더라.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격은 여기지만 플러스니까 평단가가 저 밑에다라는 거겠죠.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의가 끝났고 이제 강의 8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가져가시면 좋았는데 안타깝네요. 제 강의는 이 프로세스의 설명서예요. 설명서. 여기 강의를 이렇게 올렸는데 강의들은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백날 돌려도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론을 일단 먼저 공부를 하셔야죠. 이론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적은 금액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를 한번 검증을 해 보셔야죠. 얘는 마이너스 80%도 수익을 냈는데 나는 과연 마이너스 80%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지금 상승장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 엄청 올라간 주식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론과 실전은 정말 달라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제가 홍보하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보시더라도 복잡하죠. 많이 복잡해요. 뭐 이렇게 많은지 복잡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우면 자전거를 타시면 돼요. 쉬운 거. 세발 자전거. 어른용 세발 자전거. 안 넘어지죠? 중심 잡기도 편해요. 그런데 속도도 안 나고 또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쨍쨍 비치는 햇볕은 햇볕 다 받아야 되고 그죠? 쉬워요. 자전거 타는 건 쉬워요. 그런데 힘들죠. 쉬운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면허증도 따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실기도 봐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따놓으면 운전을 해보면 어때요? 쉽죠? 드라이브 놓고 엑셀 밟으면 끝. 쓸 때는 브레이크 밟고 파킹하면 끝. 쉽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세팅만 몇 개 해놓으면 끝.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자기가 알아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자동 감시 매매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까지 꺼줍니다. 그런데 집에 제가 없어요. 집에 제가 없고 컴퓨터만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종료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면 컴퓨터까지 꺼져요. 프로그램 종료되고 1분 뒤에 컴퓨터까지 종료를 해줍니다. 컴퓨터만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만 해놓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엑셀만 밟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기아 바꿀 필요 없고 핸들만 조작해 주시면 돼요. 설정, 핸들만 조작을 해주시면 엑셀만 밟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상 Q&A. 가성비 문의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프로그램 돌리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돈이 들어요. 클래스 101 수강하는데 또 돈이 들죠. 돈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5년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장 저 꼭대기에서 지금까지 5년 걸린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여러분의 손실금만 없애도 이 정도만 해도 가성비 괜찮지 않아요? 5년 동안에 1년에 제 프로그램 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1년에 30만 원이에요. 1년에 30만 원. 5년 곱하기 30만 원. 그럼 150만 원이죠. 클래스 101 수강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다 합치면 1년에 5년에 170만 원. 그러면 이거를 월 단위로 환산을 하면 3만 원도 안 돼요. 한 달에. 한 달에 3만 원도 안 돼요. 이 정도면 가성비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봐야죠. 상승해도 수익을 내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선이 있었죠. 진짜 올라가서 수익이 났지만 여러분들은 팔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쌓아갑니다. 횡보해도 수익이 나요. 그리고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난답니다. 이런 곳이 없어요. 이런 곳이 어딜 가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성비를 문의하신다고요? 그럼 이제 또 다음 거를 또 봐야죠. 여러분들의 시급이 얼마입니까? 시급. 여러분들의 시급.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뭐 책정을 해볼게요.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6만원. 하루에 6만원. 근데 프로그램은 하루에 6만원을 대신해 준다니까요. 꾸준함을 대신해 줘요. 저는 한 달에 3만원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에 6만원을 쓰고 계세요. 지금 엄청난 무기 아닙니까? 엄청난 무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가성비. 그런데도 안 하신다고요? 들어오시라니까요. 들어와. 제일 큰 장점, 안정적인 시드가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시드를 늘리시면 돼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하면서. 그리고 상승장은 돈을 많이 버는 시기예요. 하락장은 돈을
조금만 벌든지 방어하든지 이러한 장세예요. 그러면 신전하셔야죠. 신전. 신박한 존버.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고 깡통 차지 않아요. 깡통 차지 않는 프로세스 신박한 존버입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시는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또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제가 일일이 다 해드렸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인터넷 창이 열려서 자동으로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 옆에 동영상 시청이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밑에 크몽 도움 요청이라고 있어요. 문자처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연락을.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오픈 카카오톡방 여기에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클릭으로 차례대로 실행하면 끝이 나는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몇 개 넣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킹 문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킹 문의.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합니다. 키움증권의 오픈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제가 여러분의 그 계좌를 뚫어서 해킹을 하려면 얘를 뚫어야 돼요. 얘를. 근데 키움증권 뚫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킹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